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 네 번째. 자,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자, 여러분 여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장에서 발생한 거냐, 제조 원가.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냐, 비제조 원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알죠? 그래서 시험에서 진짜 물어봐요. 다음 중 제조 원가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은요,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요. 그럼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총 3가지라면서요. 여기. 직접,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음, 이거 물음에서 계산 문제로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다음 중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구해서 더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요 3가지를 더하시면 돼요. 외워주신다. 됐죠? 비제조 원가는 그냥, 예, 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판매비와 관리비라 해서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가 답은 아니에요. EX라고 했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답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대표적인 게 판관비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오해하시면 안 돼. 예. 자, 넘어갈게요. 뭐 딱히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예. 자, 요것도 출제를 그 1장에서 2번째로 많이 해요. 2번째로. 보시면.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걸로 좀 해볼게요.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래.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요리를 해서 요리 학원에 다녔어요. 요리를 워낙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리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요리 학원에서 한 500만 원 썼는데, 요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다 태워먹고, 막 요리를 하면 태워먹고, 맛도 더럽게 없고요. 그래서 나는 요리 체질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냐면, 네, 내가 지금 이제 회계 쪽에 입문을 하려고 해요. 알죠? 미친 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똥을 피해서 설사를 찾으러 온 거죠. 네, 좀 표현이 너무 그랬고 아무튼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왔어, 그죠? 이상한 곳으로.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거냐면, 그냥 인강을 끊을까? 아니면 학원에 다닐까? 둘 의사결정을 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 그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회계를 들을 때 인강 들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 오프라인 강의 들을까 그거잖아요. 그럼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는 그 요리학원 다녔을 때 쓴 거죠? 그건 의사결정이 영향 안 주죠. 지금 회계에 대한 의사결정하는데 5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어딨어? 이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다라고 하고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비관련 원가라고 불러요. 딱히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아래에 있는 2개를 물어봐요. 2개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그 500만 원 있죠. 과거에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원가를요, 비관련 원가라고 했죠. 그걸 실제로는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매몰원가다라고. 매몰원가. 그럼 여러분들 매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매몰? 들어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이 매몰이라는 단어 쓰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말이 또 특히. 사람이 매몰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그 사례 있구나. 그 광부 있죠? 광부 2분 맞죠? 그 지하 거기에 매몰돼 있으셨는데 뭐 드시면서 맞지, 밀크커피요? 밀크커피, 죄송해요, 믹스커피요. 저희 학원,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희 학원에 믹스커피 많죠? 그래서 그거 드시면서 버티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몰이 뭐예요? 좀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거 할 때 조심스러워. 사람이 아래 푹 꺼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의사결정 동네니까 의사결정이 매몰돼 있다라는 거, 의사결정이 아래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꺼져 있다라는 것.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매몰 원가는 이렇게 물어봐, 진짜로. 알죠? 그러면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사례에서는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요따구로 표현해요. 참, 이게 말 문제의 말. 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사결정을 할 때 회수할 수 없는 원가로서 당연히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 원가니까 비관련 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은 회계가 아니더라도 기회비용이란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기회비용? 이게 뭐예요? 우리가 좀 약간 표현하긴 좀, 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사례 들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셨죠? 그게 자이든 아니든 학원에 오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1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실 때 이 생각하신 거예요. 학원에 안 왔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안 오셨을 때 1시부터 6시까지 잠을 주무셨다면 막 우리 그런 거 막 같이 따지죠. 막 금액으로 막 환산하잖아요. 잠 잤다면 나한테 한 2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죠. 가끔씩. 저만 따지나? 저렇게 따지는데? 가끔씩 맨날 따지는 거 말고. 맞죠? 그래서 만약에 5시간 동안 잠을 잔다면 나한테 가치가 한 12만 원 된대요. 자, 12만 원 되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아요. 친구들하고 놀거나 이런다면 나한테 가치가 한 10만 원 된대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시면서 진짜 잠 자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냥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럼 12만 원을 포기하고 오신 거죠. 가치가 12만 원, 진짜 12만 원이 아니라 아시죠? 그냥 마음속에 같이 이해되세요? 그럼 그 12만 원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다면 날아가는 놈들 있죠. 날아가는 것 중에서 나한테 가치가 가장 큰 놈.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한 것이 분명히 나한테 안겨주는 금액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걸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리가 금액을 기회비용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회계는 여러분들 뭐로 따지냐면 다 이익 같은 걸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걸 돌려버리세요.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다. 가치를 이익으로 돌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딱히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회비용 자체는 우리가 고려를 항상 하죠. 맞죠? 고려는 하지, 포기는 했지만 고려는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는 관련 원가가 되는 거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쉬워요, 여러분, 여기.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343. 교재 343페이지. 원가회계는 잘만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 풀어보시면은요. 원가회계 그냥 자동적으로 답 나와요. 자, 343페이지에 9번이에요. 9번. 자, 읽어볼게요. 9번. 자, 다음 중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냐, 걔네들이 아닌 것 찾아라 그 뜻이잖아요. 1번 매몰원가 맞아요? 그렇죠. 매몰원가 의사결정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의사결정 여부에 해당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다음에 기회원가. 이거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원가지, 얘는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의사결정이 고려하지 않는 원가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가 아닌 거 찾으라고 돼 있지. 맞죠? 그럼 기회비용 맞죠? 그 다음에 관련 원가는 2번하고 3번이 같은 말이잖아요. 관련되어 있는 원가가 대표적인 게 기회비용이죠. 맞죠? 그럼 4번 변동원가 뭐예요,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조업도 그쪽이죠. 그죠? 조업도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원가 행태.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문제 자주 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외워주시면 바로 여러분 10초 컷 나와, 10초 컷. 그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아껴야지 시간을. 알죠?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분명히 이제 실기를 기출문제 풀 건데, 회계 2급처럼 시간이 남아돌지가 않아요. 꽤 많이 빡세요, 여러분, 시간이. 알죠? 딱 보셔도, 왜냐면 3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회계 2급은 재무회계만 풀면 되지만, 이쪽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60분에 똑같이 풀어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그러면 내가 기출문제 풀면서 여기는 내가 빨리 푸는 거니까 여기부터 풀고 이런 것들 다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 오버가 돼버려요. 문제 다 풀기도 전에. 진짜로. 예. 자, 됐어요. 이 정도만 하고 아까 그 제가 유인물은 아니고 아까 띄워가지고 몇 회차 나왔는지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다 실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거의 여러분들 얘는 두 문제도 출제를 해요. 알죠? 여기 너무 중요해요. 알죠? 여기가 우리 회계 1급은 실기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전에 좀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했었죠. 우리가 오류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재무제 전기분 막 손익계산서 왔다 갔다 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을 나실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몇 분은 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공장 원가 회계에서 어떤 하나를 해야 완벽하게를 다 대비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요놈식기예요. 요놈식기. 알죠? 그래서 일단 요놈식기는 이론 실기 다 중요해요. 회계 1급은요. 그리고 세무 2급서부터는 또 이론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계산 문제도 많이 내. 계산 문제 위주로 또 많이 내요. 자, 그래서 일단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이고요. 우리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중에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재고자산 T계정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우리 공장의 재고자산은 이미 했었죠? 원재료. 그리고 완성이 되면 제품. 하지만 제품을 만들기 전에 완성이 안 됐다면 제공품. 이렇게요. 알죠? 여기를 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하셔야 왔다 갔다 하는 실기도 가능하고요. 잘 T계정 외워주셔야 계산 문제도 풀려요. 여기 계산 문제 위주로 내거든요. 계산 문제는 대입만 하면 되는데 그 용어를 안 해오시면 못 풀겠죠.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얘네들은 다 자산이니까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기초. 차변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선 제가 이무에 숫자 넣을게요. 자, 여기. 자, 기초의 원재료가 30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기초 원재료다라는 건 전년도에 구입했던 원재료예요. 근데 그게 전년도에 사용이 안 되고 올해 연도로 넘어왔다라는 뜻이 정확한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30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재료는 언제 증가하죠? 그렇죠. 아까 했던 원재료 매입액. 그렇죠. 원재료를 왜 이렇게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 사주실 분 한 20만 원짜리 비싼 거 있는데. 네. 자, 원재료. 신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난이에요. 알죠? 이런 비싼 거 많더라고요. 자, 70원 구입. 그럼 지금 원재료 창고 안에 100원이 있는 거죠. 맞죠? 여기 원재료 창고 안에 100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100원의 원재료는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죠. 맞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100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했었지만 우리가 여기는 여러분들 실지재고 조사법 쓴다면서요. 무조건 옛날에는. 재고자산 T계정이요. 기억나시나요? 아니에요. 자, 보시면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서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매출원가로 본다라고 했었을 거야 아마. 자, 나중에 세무 2급에서 또 그것도 중요한 거 나오기 다시 해요. 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기말에 원재료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원의 원재료가 사용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원재료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80원은요. 얘는 사용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조사법은 사용이 됐겠지.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원재료를 재료비라고 한다겠죠? 근데 재료비는 다시 어떤 재료비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이기 때문에 엄밀히 여기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80원이 맞아요.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적지 마세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직접 재료비 죄송해요. 직접 재료비야? 뭔 소리고? 미쳤나 봐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뭐냐면 간접 재료비, 간제라고 좀 할게요.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왜냐면 우리 직접 제조경비는 없다라고 봐요. 현실에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 가지 가정이 뭐냐면 우리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제조경비 있죠. 얘네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이미 제조간접비로 갔다라고 봐요. 알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이렇게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간접 재료비는 이미 제조 간접비로 갔다라고 다 가정해요. 얘네들 이 세 가지는 일단 무조건. 전 가정한 적이 없는데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제를 깔아버려 원가계 할 때는. 그 말은 이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 이미 같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는 직접 재료비 같아요. 전부 다 80원은요. 여기가 직접 재료비 80원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 이미 들어갔다라고 본다니까요.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80원, 100원. 그래서 요게 만약에 소나타라고 한다면 소나타 여러분들 엔진 있죠? 이게 소나타 엔진이라고 하면은 이게 소나타 엔진이 80원어치가 사용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소나타라고 하면. 아셨죠? 그럼 여기 있는 제공품은 우리가 소나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나타 기초 제공품이 5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건 전년도에 만들다만 소나타가 완성이 안 되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품은 언제 증가하냐면 만들고 있을 때 원가를 투입하면 그만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금액이 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회사가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소나타에 대한 엔진을 80원어치 소비했죠? 맞죠? 그러면 이 직접 재료비 80원, 소나타 엔진 80원은 지금 소나타를 만드는데 투입이 곧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투입이 되면 그만큼 완성시킬 수 있는 금액이 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시면 케이크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거기에 원가를 투입하면 여러분들 제공품 케이크 완성시킬 수 있는 금액이 늘잖아요. 되시겠어요? 거기에 원가가 계속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투입을 하면 제공품이 계속 늘죠.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맞죠? 그게 얼마다라고 가정하냐? 가정하냐면 네, 1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원. 그러니까 간접 노무비는 이미 제조 간접비로 갖다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 노무비는 어떤 제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조 간접비 있죠? 요 제조 간접비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350원이 발생했대요. 발생했는데 요게 우리 회사는 소나타하고요. 네, 그랜저를 같이 만든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야 우리가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엔진,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서 곧바로 바로 이렇게 추적 가능하지만 되셨어요? 근데 이 제조 간접비는 이름 자체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란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나타 그랜저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금액이지 여기에 350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 350원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소나타하고 그랜저의 뿜빠이 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뿜빠이 하는지는 여기서 안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가 한 3교시나 4교시 때 제조 간접비인데 뿜빠이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가 실제로 우리 공장에서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있는 우리 시험에서는.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기 제조 간접비, 여기. 제조 간접비가요.
우리가 소나타에 대한 제조 간접비가 17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이 350원을요. 소나타하고 그랜저의 뿜빠이 해봤더니 소나타에 대한 게 170원, 그랜저에 대한 게 180원이다라고 우리가 분배를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뒤에 설명드리고. 무슨 말 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러면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떤 용어를 외우셔야 되냐면, 자, 여기 색깔 있는 거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얘네들을 제조 원가라고 했죠, 아까요. 10분도 안 됐는데? 제조 원가라고 했죠, 색 합쳐서. 맞죠?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단기 중에 투입했죠.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투입됐었던 애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제공품 계정 차변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불러요. 제조 원가.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한 거 맞죠? 단기 중에 총 투입된 원가잖아요. 여기 단기 중에 투입된 제조 원가의 총액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직제, 직노, 제가는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재로 와보세요. 교재 아까 335페이지. 자, 335페이지 오시면 아까 여러분들 그 물음 보세요. 물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가로치고 단기 총 가로쳐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 원가랑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같은 거라고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게 제조 원가고 얘가 단기 중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총자 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암기상이 암기상. 자, 여기 보시고 여기. 자, 그러면 우리 보시면 여기 이 화면. 그러면 전년도에 만들다만 게 50원이고요. 올해 소나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총 350원의 원가가 들어왔죠. 단기 중에요. 그러면 제공품의 차변은 400원이 나와요. 400원. 합치면 400원 나와요. 그럼 이 400원이 뭐냐면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만들다만 소나타 50원. 이 소나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350원을 올해 새로 총 투입했죠. 그럼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4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말에 그 제공품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기말에 소나타가 100원어치는 완성이 안 된 거죠. 제공품은 남아있다라는 거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300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알죠? 그래서 제공품 창고를 들어가서요. 제공품 창고에 없는 건 다 완성이 됐다라고 봐요. 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라고 불러요. 왜냐면 여러분 제공품은 언제 감소하냐면 완성이 되면 제공품이 없어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케이크가 완성이 되면 제공품, 미완성된 게 없어지면서 완성품 대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용어가 그지 같아요. 자, 외우십니다. 반드시. 자, 얘가 단기 중에 완성된 원가였잖아요. 맞죠? 여기는 우리가 왜 총자를 쓰냐면 단기 중에 투입된 총액이잖아요. 근데 얘는 완성된 거니까 총자가 아니라 제품자 쓰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시죠? 얘 가지고 장난을 실제 칩니다. 알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기는 완성이니까 우리 완성된 걸 제품이라고 부르잖아요.
됐죠? 근데 여기는 투입된 총 금액이니까 총자 쓰는 거고요. 암기사항이 암기사항. 이해 안 되시면 암기라도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품 보시면 자, 기초의 제품이 100원 있대요. 그럼 기초의 제품이 100원 있다라는 건 전년도에 완성은 된 제품인데 안 팔리고 올해 연도로 넘어왔다 그 얘기죠. 맞죠? 제품 완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완성은 됐지만 안 팔리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왔다 그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은 언제 증가할까요? 완성이 새로 되면 그만큼 제품이 늘어나잖아요. 올해 완성된 제품이 300원이었죠. 그럼 이 300원어치의 제품은 제품 창고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 왜 이래 이거 저거 잘 안 맞네. 네, 할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완성이 됐으니까 제공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품 창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300원이. 되시겠어요? 그럼 이 400원어치가 뭐냐면 판매 가능한 소나타 금액이 되는 거죠. 전년도에 완성시켰던 소나타가 100원 올해 초에 넘어온 게 올해 새로 완성시킨 소나타가 300원. 그럼 400원의 소나타를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품 창고니까. 되세요? 자, 근데 기말에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제품 창고요. 150원어치의 소나타가 안 팔린 거예요. 기말 제품이다라는 건 기말에 남아있는 거라는 건 안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250원은 제품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럼 우리가 실질 재고 조사법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전부 다 팔렸겠지라고 해서 매출 원가로 본다라는 거예요. 되셔요? 이렇게 400원.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 많이 계속 푸셔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랑 같이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건 워낙 시험에 진짜 많이 내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자, 303페이지. 303페이지. 303페이지 9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303페이지 9번. 303페이지 9번. T계정에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깜짝이야. 이거 없나?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303페이지죠? 이거는 아까 했던 그 제가 유인물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회차 그거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공식 외우시면 그냥 푸실 수 있거든요. 이거 303페이지였죠? 워낙 여러분 찾다 보면 문제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 관련된 거. 자, 여기 이 문제는 좀 할만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니까 단기 중에 완성된 놈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다 보면은요, 이건 원재료 티계정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아까 했던 제품 제공품 그 티계정에서 필요해요. 그럼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이 그냥 그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세 가지는 나와야죠. 여기 자 보면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기말 제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그 매출 우리가 제품 티계정에서도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이요. 기초 제품밖에 안 줬어요. 기말 제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티계정에서 못 구해요. 맞죠? 기말 제품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출 원가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뭘 그리셔야 되냐면 제공품 티계정.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기초 제공품 3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1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50만 원. 제조 간접비 그렇죠. 70만 원. 그러니까 지금은 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안 주고 요 세 개를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인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단기 그죠? 제품 제조 원가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 나머지 차변대별 일치시키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실제 문제 되게 많아요. 알죠? 뭐 이건 제가 안 구해도 되겠죠. 그럼 차변대별 일치시키는 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많이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은 이것밖에 못 풀지만 워낙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찾으시다 보면 반드시 외우셔야 될 사항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이제 실기와 관련돼서